이거는 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공소 취소 그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사실입니다.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어진 일이고 이걸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주워 담는다고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인수 기자가 결국 저질러 버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보도했던 공소 취소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정면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번 방송에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사실입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풀지 못했던 가장 큰 퍼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기존 민주당의 개혁 지지층과의 충돌, 그리고 이제는 연임과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란까지 각각의 장면은 보였는데 정작 그 모든 선택을 관통하는 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인수 기자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타파 아시죠? 이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실제 시사타파 채팅창 보면 밑에 좋아라 I6J가 아웃 이렇게 썼는데 이걸 누군가가 옆에 보면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 이렇게 슬쩍 바꿨죠. 요거를 그래서 뭐 이재명 암살단을 여기서 모집했다 뭐 이런 얘기로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고 이걸 또 제 선배죠. MBC 출신 이상호 기자가 덥석 물어서 방송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뭡니까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할게요. 공소 취소가 팩트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공소 취소 그때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사실입니다.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어진 일이고 이걸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주워 담는다고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가해졌던 그 많은 비난 중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게 그냥 믿으라고 네가 취재했으니까 믿으라고 들이미는 게 이게 네가 책임지는 기자의 모습이 맞냐? 이 비판 저 다 수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앞으로 그런 식의 방송, 보도 지양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저를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판했으면 본인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뭡니까 이게?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일배들이 대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상호 기자한테 제보한 사람이 시몬? 근데 그 사람 또 뭐 X 계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팔로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정말 현실 사는 건지 가상세계에 사는 건지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인수 기자가 과거 자신의 보도 방식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도의 핵심 내용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사실입니다라고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도 방식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다시 주장한 겁니다. 장인수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반대로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건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건 사실 확인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사람 문제로 바꿉니까? 장인수가 싫다고 사실이 없어집니까? 장인수를 반명으로 만든다고 취재 내용이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퍼즐 하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는 이게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억강부약과 개혁, 그리고 기득권과 싸우는 정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원래 이야기하던 정치와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 사이에 왜 이렇게 큰 간극이 생겼을까? 어느 순간 구조적 다수, 우클릭, 당내 권력 재편, 기존 개혁 지지층과의 충돌, 그리고 권력구조 개헌과 연임 논란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철학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중도 확장 때문인가?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 싶은 건가? 그런데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으로 훨씬 현실적인 동기 하나가 퍼즐 한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공소 취소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장인수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수 기자 본인이 자신의 기자 생명을 걸다시피 하면서 기존 주장을 다시 사실이라고 말한 이상 이제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봐온 정치적 선택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우리는 자꾸 철학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가끔 철학보다 이해관계가 훨씬 정확하게 사람을 설명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변화를 너무 고상하게 해석해준 건 아닐까? 그리고 장인수 기자의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소름이 돋았던 건 그 다음 개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 연임 얘기 나오고 뭐 개헌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좀 급하게 내놨는데, 여기 보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보면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라고 해서,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는 내 생각이다. 이게 이제 8월 14일 얼마 전이 한 일주일 전쯤에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SNS인데,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2018년 3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죠. 보수 야당은 말 장난으로 국민 속이는 못된 버릇 버려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겠습니까? 사실상 내각제 또는 변형된 이원 집정부제를 대통령제인 것처럼 국민 기망하지 마십시오. 앞에 글은 총리를 선출하는 거를, 그 권한을 국회에 넘겨주겠다.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그냥 뽑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국회에다가,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국회에다 넘겨주겠다. 이게 내 변함없는 지론이다 라고 일주일 전에 글을 쓰셨는데, 한 8년 전에는 야, 국회가 총리를 뽑으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냐, 내각제지, 니네 국민 속여먹으려고 하지마. 현재의 이재명이 과거의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SNS는 SNS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점이 대통령에 찍혀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표현을 썼죠. 제왕적 대통령제. 국힘은 집권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정말 그 권력을 마구마구 씁니다. 윤석열이 그러다가 탄핵돼서 날아갔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제왕을 보는 듯합니다. 조선시대 왕도 저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죠. 대통령제의 폐해인 거 맞습니다. 이 얘기를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개헌해서 바꾸자, 권력구조를 좀 개편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힘은 대통령이 됐을 때 저렇게 맘대로 국정농단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마구마구잡이로 쓰는데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 대통령이 꽤 큰 권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제발 좀 그 권한을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걸 좀 한번 보여줘 라는 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서민들의 요구였고 바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그 권력을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좀 써봐. 왜 제왕적 대통령제로 빠지는 거야? 정말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 그 기대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가장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아놓으면 야, 이거 제왕적 대통령 뭐 해본 것도 없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폐해 크다.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자.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대통령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제왕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본인이 얘기한 억강부양, 대동세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좀 멋지게 한번 써보는 모습, 휘둘러보는 모습,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박수치고 지지하고 신날 텐데 억강부약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권능을 억강부약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한번 써봤습니까? 국힘이랑 제대로 붙어보고 기득권이랑 제대로 붙어서 힘없는 서민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대통령 잘 뽑아놓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런 효능감 느꼈나요? 그렇게는 안 하면서 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그러면서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자라고 하니 답답하죠. 개헌하자, 권력구조 개편하자,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분산하겠다, 의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내각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니들끼리 짬짬이해서 일본의 자민당 같은 당 만들어서 계속 니들끼리 돌아가면서 총리 해먹고. 전당대회 때 보여준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제왕적이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전당대회에 벌어졌던 불공정, 불법, 편법에 대해서 질끈 눈 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팔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질끈 눈 감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대한민국 전체 이 대통령제가 갖는 불공정함, 이거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얘기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진짜 자신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하겠다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권한 줄일게 라는 거니까 그거는 박수 칠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집어넣어 당대표 만들어 국회의장 시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게 뭐죠? 국회의장이 기자 질문에 연임 얘기를 꺼내면서 문매를 한번 맞았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또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국힘 중진위원들, 국회 부의장 출신 중진위원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헌을 하고 싶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대통령이 그 좋아하시는 수기, 토론 해봅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모양새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짬짬이해서 뭔가 연임을 바라나? 뭔가 내각제 비슷한 걸 하려고 하나? 자기들끼리 일단 그런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 그게 이상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작되는 개헌 논의가 순수할 수 있을까요? 그 논의를 꺼낸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이게 어떻게 즐거운 개헌 논의가 되고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개헌은 국가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거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지향을 담는 대한민국의 골격, 근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게 헌법 맨 앞에 나오는 건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국민들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국민들은 사기고 권력자들의 노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거를 우리의 위정자들은 모르는 건지 국민들을 하찮게 보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싶은 겁니까?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건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대통령 권력은 어디에 얼마나 써봤습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가 권력이 너무 많으니 빨리 국회에 나눠주십시오. 이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억강부약, 기득권과 싸우겠다, 힘없는 사람 편에 서겠다, 개혁하겠다. 그 말을 믿고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강한 기득권과 끝까지 한번 붙어보기 전에 갑자기 대통령 권력이 너무 셉니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탈한 겁니다. 칼을 쥐어줬더니 악당하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칼자루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부터 회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구나 당내 정치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렇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지, 누가 대통령을 지키는지를 놓고 당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정치 속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이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이 너무 세고 민주당 안에서는 그 권력이 괜찮았습니까? 국가에서는 분권이고 당에서는 영향력입니까?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철학이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헌법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당내 권력투쟁에 사용되는 것부터 막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모순 때문에 개헌 이야기를 순수하게만 듣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개헌은 보통 정책 하나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골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뽑고 누가 총리를 결정하고 누가 인사권을 갖고 국민이 권력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출발점부터 국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왜 개헌이 필요한지,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포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개인의 정치적 미래와는 어떻게 완전히 분리할 것인지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임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고 권력구조 이야기가 먼저 돌고 정치권 사람들 사이에서 개헌 이야기가 오갔다는 보도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국민에게 순수하게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겁니다. 라고 하면 국민이 의심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헌법은 국민의 것인데 왜 국민은 늘 개헌 소식을 제일 늦게 듣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구조적 다수라는 말과 개헌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오래 이기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권력 구조도 바꾸겠다. 대통령 임기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국민은 당연히 묻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구조입니까? 국민이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 더 오래 권력을 유지하기 편한 구조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권력을 줄이겠다는 사람이 왜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렇게 선택적이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서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당 안에서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정치적 무기처럼 사용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사실상 내각제라고 비판했지만 지금은 그와 비슷한 권력 분산을 자신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뀐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우기는 정치입니다. 정치인은 과거의 자신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과거에 자기 말까지 없는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헌법은 한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권력자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자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구조적 다수, 연임, 권력구조 개편, 분권 각각 떼어놓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말의 주어가 누구냐는 겁니다. 국민입니까? 아니면 권력자들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자들에게 늘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을 오래 가지려 할수록 권력은 더 빨리 국민의 의심을 받습니다. 권력을 놓겠다고 말할수록 국민은 그 사람이 이미 가진 권력을 어떻게 썼는지 먼저 봅니다. 결국 권력의 진정성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의 사용처에서 드러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